앞에서 소유의 편육이었고 그 다음 재물론입니다. 재물론. 재물론. 가지런히 제자고 그 다음에 사물할 때 물자고 그 다음에 논은 여러분이 아는 그 논문할 때 논자입니다. 논설한다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 교수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학생들이 돌대가리에서 그런 거야. 재물론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사물들을 한번 가지런히 놓고 그냥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사물들에 대한 평등한 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물들에 대한 공평한 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정하게 사물들에 대해서 한번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사물이라는 건 세상이잖아, 그죠? 아니, 공정하게 세상 이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아니면 우리 한번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보자.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목이 여러분 많이 목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재물론 좀 깁니다. 오늘 재물론까지 할 거예요. 자, 남과학 자기 요거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남과학의 자기. 남과학이라는 건 성남쪽이라는 의미고 자기라는 건 아마 사람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남과학 자기라 그러면 사람 이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남과학 자기가 안석에 기대앉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으니 멍한 것이 그 자신조차도 읽고 있는 듯했다. 곁에서 시중 들고 있던 제자 안성 자유가 요것도 사람 이름이겠죠. 자기 보면은 아들 자자가 들어가죠. 요게 이제 사람 별명 앞에 붙이는 그런 호칭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거 보면은 대충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상 자여 뭐 이런 이름들도 많이 나와요. 자, 안성 자유가 말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살아있는 몸이 마른 고목과 같이 될 수가 있고 마음이 타버린 재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안석에 기대고 계신 모습은 전에 안석에 기대고 계신 모습과는 다릅니다. 네가 허무하게 있는 게 되게 이상하다. 자, 자기가 말했다. 요거는 이제 자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참으로 훌륭한 질문을 했다. 방금 나는 나 자신을 잊고 있었는데 너도 그것을 알았느냐? 멍 때리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너는 사람의 피리 소리는 들었을 것이지만 땅의 피리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땅의 피리 소리는 들었다 해도 하늘의 피리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왜 멍 때리고 있는지. 자, 자유가 말했다. 아무쪼록 그 도리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말했다. 돼지가 내뿜는 숨을 바람이라고 이름한다. 이 바람이 일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일단 일어나게 되면 모든 구멍들이 노여움의 소리를 내게 된다. 그래도 저 모진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산림에 와글거리는 나무들과 배가람이나 되는 큰 나무의 구멍들은 코와도 같고 입과도 같고 귀와도 같으며 목에 긴 병과도 같고 술잔과도 같고 절구통과도 같고 깊은 웅덩이와도 같고 얕은 웅덩이와도 같은데 그 내는 소리도 경류에 울려 퍼지는 소리와 같은 소리, 화살이 떨며 나는 소리, 나재기 꾸짖는 소리, 숨을 들이마시는 듯한 소리, 꼬암치는 듯한 소리, 울부짖는 소리, 웅웅거리는 둔중한 소리, 맑고 개날픈 소리와 같이 여러 가지다. 선창하는 것이 우우하고 소리를 내면 뒤따르는 것이 오우하고 회답한다. 산들바람이 불면 상냥하게 화답을 하고 거센 바람에는 큰 소리로 화창한다. 격심한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구멍들도 조용해진다. 그래도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가볍게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보았느냐?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장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구절 전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다음 구절을 보시면 돼요. 와닿는 게 없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돼요. 와닿는 게 있으면은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보시면 되고요. 자, 자유가 말했다. 땅의 피리 소리란 무수한 구멍에서 나는 소리이고 사람의 피리 소리란 피리 따위의 악기의 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늘의 피리 소리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자기가 말했다. 수많은 것들에 바람이 불어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각자 자기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모두 제각기 자기 소리를 택하고 있는데 성난 듯 사나운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은 누구겠느냐?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너그럽고 잠깐만요.
여기까지는요, 그 성난듯 사나운 소리를 내가 있는 것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가 자기하고 자유의 대화예요. 요 다음부터는 대화문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장자가 쓴 논설문이에요. 자, 아까 자기하고 자유의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음 걸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은 너그럽고 여유가 있지만 작은 지혜를 지닌 사람은 남의 눈치만 본다. 위대한 말은 담담하고 하찮은 말은 수다스럽기만 하다. 잠자고 있을 때에는 혼백에 의해서 꿈을 꾸고 깨어나 있을 때에는 몸에 의해서 활동한다. 외부의 사물과 접하고 교섭을 가지며 날마다 마음의 갈등을 일으킨다. 너그러운 자도 있고 심각한 자도 있으며 꼼꼼한 자도 있다. 두려움이 작을 때에는 두려워 떨지만 두려움이 크면 넋을 잃고 멍청해진다. 마치 쇠뇌와 활에 화살을 걸어 쏠 때처럼 튀어나온다고 하는 형용은 그들이 시비를 가리기 위해 다툴 때 알맞는 표현이다. 마치 신과의 맹세를 지키듯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이 남을 이기려는 입장을 지키는 것을 잘 표현한 말이다. 가을과 겨울처럼 시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그들은 이처럼 하는 일에 빠져들어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억눌려 있음이 묶여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은 늙어갈수록 욕망이 넘치는 것을 잘 표현한 것이다. 죽음에 다가간 인간의 마음은 다시 소생할 수가 없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걱정과 한탄, 변덕스러움과 끈덕진 고집, 경박함과 방자함, 노골적인 행동과 자기적인 행동, 이와 같은 사람의 마음은 음악이 텅 빈 공간에서 생겨나고 버섯이 축축한 땅 기운으로 나듯이 밤낮 없이 번갈아가며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아침 저녁으로 이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그 근원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근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고 내가 아니면 그것들도 의지할 바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또한 가까운 것인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주제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 그런 말이죠. 특별한 그 증거를 잡아낼 수가 없다. 그것이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그 형체를 볼 수가 없다. 그 실정은 존재하는 데에도 그 형태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생겨나는 걸 보면 감정의 원인이라는 게 있고 그 감정의 원인이 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일으키는 뭔가가 있겠죠.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감정이 있으니까 그 감정의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실정은 존재하는데 형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100마디의 골절, 9개의 구멍, 6개의 내장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우리는 그중 어느 것과 친할까?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중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모두가 같다면 그 모든 것이 머슴이나 여종 같은 것일까? 그 머슴이나 노비 같은 것들은 서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들이 번갈아가며 서로 주인이 되었다가 머슴이 되었다 하는 걸까? 그래도 참된 주인은 존재할 것이다. 그 실정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 참된 주인의 진가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참된 주인이라는 게 바로 이제 아마 감정의 원인이 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게 천태만상이긴 하지만 아무튼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인간으로서 형태를 받고 태어났으면 이를 손상시키는 일 없이 그것이 다이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주위의 사물과 서로 맞서서 마찰을 일으키며 인생을 뜀박질하듯 살아버림으로써 그 발길을 멈추지 못한다면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평생을 발버둥 치면서도 그 이루어놓은 공은 하나도 없고 나른히 지쳐 늘어져 있으면서도 그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가엾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지 않았다고 말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그 몸이 늙어감에 따라 마음도 그같이 늙어간다면 어찌 큰 슬픔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애란 본래 이렇듯 어리석은 걸까? 나만 홀로 어리석고 사람들 중에는 역시 어리석지 않은 자들도 있는 걸까? 대체로 자신에게 자연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마음에 따라 이를 스승으로 삼는다면 누구나 자신의 스승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찌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고 스스로 마음의 스승으로 삼는 자만이 반드시 스승을 가진다고 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스승이 있다. 그런데 마음으로 스승을 삼지도 않고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것은 오늘 월나라로 떠나면서 어제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 지나갔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한다면 비록 신령스러운 우임금이라 하더라도 역시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나 또한 그것을 어찌 하겠느냐. 자, 사기 논증입니다. 일단 장자의 입장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장자의 입장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앞에 맨 처음에 이제 소리 얘기를 하는 것처럼 땅의 피리, 그 다음에 뭐 무슨 피리, 그런 것처럼 있잖아, 그죠? 자유하고 자기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자의 생각에서는 일단 실체가 없지만은 뭔가가 존재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 논설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 감정이나 우리 감정의 형태나 아니면 우리 몸의 형태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그 뭔지 잘 모르겠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토대로 하면은 이 뭔지 잘 모르겠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이 나오는 원인이 없다, 아니면 사람이 있게 하는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말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요까지 내용입니다. 대체로 자신에게 자연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마음에 따라 이를 스승으로 삼는다면 누구나 자신의 스승을, 이거는 읽었지. 자, 대체로 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 말하는 바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말은 과연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예 말이라는 것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새의 새끼의 우는 소리와 다르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한 구별이 있는 것일까, 구별이 없는 것일까? 도는 어디에 가려져 있다가 진실과 허위를 드러내며 말은 어디에 가려져 있다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일까? 도는 어디에 간들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말은 어디에서든 옳다고 하지 않을 것이냐? 도는 조그만 성취에 가려지고 말은 화려한 수식이 가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와 묵가의 시비가 생겨나는 것이다. 유가와 묵가의 시비. 그러니까 유가 쪽 사람들, 맹자하고 이제 묵가는 목적이겠죠, 그죠? 목자 쪽 사람들하고 엄청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러다고 하는 것을 이쪽에서 옳다고 하고, 상대방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이쪽에서 그러다고 한다. 상대방이 그러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상대방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러다고 하려면 많은 지혜로서 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 엄청난 말이겠네. 뭐 그렇게 비꼬는 말이에요. 사물은 거짓이 아닌 것이 없고 이것이 아닌 것이 없다. 사물은 저것이 아닌 것이 없고 이것이 아닌 것이 없다. 저것은 저것의 입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으로서 알게 되면 곧 저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는 저것과 이것이 함께 생겨난다는 설이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 옳은 것이 있으면 옳지 않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옳은 것이 있다. 옳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인해 옳음이 있다. 그래서 성인은 이와 같은 것에 의거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이 또한 옳음에 의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저것이며 저것 또한 이것이다. 저것도 한 가지의 시비이며,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란 말이죠. 이것도 한 가지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는 것일까?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는 것일까? 저것과 이것의 상대적인 개념이 없는 것, 그것을 일컬어 도추라고 한다. 도추라는 거는 옛날에 왜 장 같은 거 보면 달려있는 동그란 손잡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도추라는 게 이제 동그란 손잡이인데 워드는 보면 끝이 없잖아요. 시작 끝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추로 있어야 원의 한가운데 자리하면서 무궁한 변화에 응할 수 있다. 옳음도 하나의 무궁한 변화이며 그름도 하나의 무궁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밝은 지혜로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의 내용은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했잖아요. 일단 그래서 앞에서 일단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다. 그거 아닌 놈들은 문제가 있는 놈들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까 판다가 얘기한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장자가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장자가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주의를 끌어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옳다 그러는 거는 저쪽에서 맞는 말이고, 이쪽에서 그르다 그러는 거는 저쪽에서 맞는 말이고, 저쪽에서 맞는다는 거는 이쪽에서 틀린 말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사실 어쩌면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 미안합니다.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 아니면은 상대방에선 또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혹시나 그냥 그건 말싸움에 불과한 거 아닐까.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가장 앞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있다 그거. 그걸 우리가 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도란 말이 나왔잖아. 도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옳고 그름 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육아하고 묵가가 서로 싸우는 거, 서로가 맞다 서로가 틀렸다라고 싸우는 거는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고 자기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탄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와서 저 사람들이 서로 맞고 틀리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뭔가의 앞쪽에 있는 뭔가가 있다. 우리 이전에 있는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토대로 해볼 때 쟤들은 틀렸고 나는 맞다는 얘기를 사실 장자가 하고 있는 거죠. 장자하고 노자는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그 둘 다 도가로 묶여 있긴 한데, 저도 사실 옛날에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비슷하게 둘 다 호모주의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도덕경을 읽고 그리고 그 장자를 읽으니까 되게 입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근데 둘 다 난 좋아합니다, 되게.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자는 내 말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도추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그 여러분한테 막 와닿는다고 해서 이게 막 금거옥저가 되는 게 아니고 막 이게 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여러분이 따라가셔야지 철학책으로서의 장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인기 없구나. 그러니까 3명보다 지금 2명 남았네. 자, 손가락으로서 손가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닌 것으로서 손가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 못하다. 말로서 말을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으로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못하다. 천지는 하나의 손가락이며 만물은 한 마리의 말이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걸 가져와가지고 이것도 아까 얘기의 연장선인데요. 그 쓸데없는 걸로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다. 자, 가한 것,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한다. 길은 다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물은 그렇게 이름 지어짐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느냐? 그러므로 그렇다고 한다. 어찌하여 그렇지 않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므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 사물에는 본래 그래야 할 바가 있고 사물에는 본래 가능한 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사물은 없으며 가능하지 않은 사물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풀을 줄기와 기둥, 문둥병 환자와 서시를 대조해 보인다면 매우 귀귀하고 야릇한 대조이겠지만 참된 도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풀줄기하고 기둥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문둥병 환자하고 서시는 엄청 예쁜 여자입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서시하고 같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상한 비교겠지만은, 아무튼 도의 입장에서는, 세상 이체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전부 다 평등하다, 같은 것이다, 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된 도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통하여 하나가 된다. 분산, 퍼지는 것은 다른 쪽에서는 완성이고 완성은 다른 쪽에서는 파괴이다. 분산이다. 자, 모든 사물은 완성과 파괴가 없으며 다시 통하여 하나가 된다. 오직 통달한 사람만이 이 모든 것에 통하여 하나가 됨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보편적인 영원한 것에 일체를 맡긴다.
보편적이고 영원하다는 뜻의 용은 글자 용입니다. 용. 한자 용입니다. 작용이란 뜻의 쓸 용자와 통하고, 쓸 용자는 또 통한다는 통자와 뜻이 통한다. 통자는 제대로 든다는 그러니까 얻을 득자 하고 뜻이 통하고, 알맞게 제대로 된다면 그것이 바로 도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도 그렇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걸어 도라고 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것에 계속 연장선입니다. 유가하고 묵가처럼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도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도라는 게 우리의 존재 근거이자, 예를 들면 뭐 인식의 근거이자 감정의 근거이자 아무튼 뭔가 다 있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것 같다. 쟤들처럼 시시비비 가리면서 싸우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막 바꿔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을 한쪽에 치우치려 애를 쓰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조삼이라고 한다. 조삼모사 할 때 조삼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도 머리 나쁜 것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삼이라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조삼이라고 하느냐? 아침의 세계라고 하느냐? 원숭이를 부리는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상소리를 주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마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마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좋아했다. 명분이나 사실에 있어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기뻐함과 노여움이 열게 되었던 것이다. 역시 대시 크게 옳은 것에 몸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모든 시비를 조화시키고 자연의 균형에 몸을 쉰다. 이것을 양행이라고 한다. 조삼모사가 고맙습니다. 재밌으면은 가끔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면 제가 힘이 빠집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이제 조삼모사라는 말을 잔악한 꾀로 남을 속이는 거다라고 해서 조삼모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 조삼모사라는 말은 장자가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니들이 대가리가 나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조삼이라고 하자. 너희들의 멍청함을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그게 뜻이 와전된 거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이제 정신과 마음을 한쪽에 치우치려 애를 쓰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조삼이라 한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옛사람의 지혜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데가 있었다.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던가. 처음부터 사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경지니 이것은 지극하고도 완전하여 여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보탤 수가 없다. 요거는 그러니까 맨 처음의 상태, 태초의 상태.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그 다음의 경지는 사물이 존재하긴 하지만 거기에 처음부터 아무런 구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사물은 존재하는데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너랑 나랑 다르다. 요런 건 없다. 요런 인식은 없는 상태. 자, 그 다음은 사물의 구별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옳고 그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지이다. 너하고 나는 다르긴 하지만은 적어도 내가 맞고 넌 틀렸다. 그건 아니다. 자, 옳고 그른 것이 나타나면 도가 파괴되는 원인이 된다. 도가 파괴되는 원인으로 인해 또한 편애가 이루어지는 소위가 된다. 과연 이루어진다는 것과 파괴된다는 것이 있는 것일까? 과연 이루어진다는 것과 파괴된다는 것이 없는 것일까? 이루어짐과 파괴됨이 있는 경우에는 옛날 소씨가 검은고를 뜯었을 때이고, 이루어짐과 파괴됨이 없는 경우에는 옛날 소씨가 검은고를 뜯지 않았을 경우이다. 소씨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검은고를 잘 튼 사람이겠죠. 최고의 경지는 구별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은 경지는 구별은 있지만 틀리고 맞고는 없는 상태고, 그 다음 경지는 그 아래 경지는 바로 이제 틀리고 맞음이 생긴 경지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틀리고 맞다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틀리고 맞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정확히 지적하는 거는 유가하고 묵가의 싸움이에요. 다른 학파들의 싸움인 거죠. 다른 학파의 싸움을 시비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파처럼 우리는 그렇게
졸렬하게 놀지 않고 그냥 고고하게 노니까 내가 짱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그니까 막 뭐야, 막 옳고 그름에 대한 예를 들면 인식을 벗어나야 된다, 막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있잖아. 막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상대주의적으로 나가면 이제 바로 사이비 철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장자는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 말이 맞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상대주의를 적극적으로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결국 장자도 자기가 맞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맞다는 건 뭐냐? 그런 것들이 그, 예를 들면 뭔가의 존재 근거되는 뭔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도라고 그런다. 그 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나머지 얘기들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바로 장자의 주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상대주의가 장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착각했었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상대주의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니도 맞고 나도 맞는 거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렸습니다. 좀 더 맞고 좀 더 틀린 사람도 있겠죠. 자, 다음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 소문은 거문고를 뜯고 사광은 북채를 세워 몸을 기대고 음악을 들었으며 해자는 오동나무 안석이 기대어 담론하였다. 소문, 사광, 해자 전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야, 뭐 아무튼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뭐 내 말 알잖아. 자, 이들 세 사람의 재지라는 건 재주와 지혜는 거의 모두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으므로 5세기까지 그 이름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남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과는 특이하다는 점에서 자기들의 특기를 남들에게 밝히려고 애를 썼다. 밝혀질 것이 아닌 것을 남들에게 밝히려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견백론 같은 어리석음으로 끝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기술을 계승하는데 그치고 평생 성취해 놓은 것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견백론이라는 거는요, 견백론은 제가 요 구절 좀 더 읽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완성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완성한다고 한다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완성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사물이나 우리에게는 완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돌을 어지럽히는 빛을 성인은 없애려 했다. 그리하여 그 같은 자기 본위의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영원하고 평범한 것에 맡겼던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밝힘이라고 일컫는다. 차지위명. 아까 견백론이란 말이 나왔는데 견백론이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은 명가 쪽론인데요. 하얗고 딱딱한 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견백론이에요. 하얗고 딱딱한 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왜 그러냐면은 하얗다는 거는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딱딱하다는 거는 그 만져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견이라는 게 딱딱하다는 의미고 백이라는 게 하얗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보고 하얗다는 걸 알고 그다음 만져서 딱딱하는 건 아는데 사실 보고 동시에 우리가 만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몸에서 만질 수 있는데 근데 느끼는 것들은 하나란 말이지. 그 각각을 합쳐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하얗고 딱딱한 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얀 돌이라는 것도 알겠고 딱딱한 돌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아, 고맙습니다. 그거 보셨군요. 이번 철학에 도전합니다. 잘 철학이 본전공인데. 하얗고 딱딱한 돌이라는 거는 하얀 건 있고 딱딱한 건 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하얗고 딱딱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견백론이에요. 그게 이제 해자의 주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장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똑똑하고 그 재주 넘치는 소문하고 사광하고 해자 같은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멋지게 막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견백론 같은 쓸데없는 얘기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다? 그 도를 따라가라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여기에 하나의 이론이 있다고 하자.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밝은 지혜와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든 같지 않은 것이든 서로 비슷하려 함은 저 궤변과 다를 것이 없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야기는 해보자. 시작이라는 것이 있다면 일찍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 있다면 일찍이 시작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 것이며 일찍이 시작되지 않았던 그 전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었다면 일찍이 있고 없는 것도 없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며 일찍이 있고 없는 것이 없었던 그 전도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있기 전의 상태가 있네. 그럼 다시 또 물을 수 있죠. 그게 있기 전에 대한 다시 또 그 전의 상태가 있겠네. 다시 또 그 전의 상태가 있겠네. 그렇게 소급해 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없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있고 없는 것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있고 어느 것이 없었는지는 알지를 못한다. 지금 나는 이론이 있다고 했지만 과연 내가 말한 것에 이론이 있는 것인가 이론이 없는 것인가. 이 세상에 가을 짐승의 털럭 끝보다 죄송합니다. 가을 짐승의 털럭 끝보다, 그러니까 이걸 추호라 그러는데요. 추호. 우리가 보통 이 추호도 뭐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추호가 바로 이제 동물들이 가을에 털갈이 할 때 나오는 털을 보고 추호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엄청 작아요. 엄청 작고 이제 엄청 작고 막 날리는 그런 털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끌어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추호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추호가 사실 엄청 작은 건데 하찮은 건데 엄청 크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태산을 작다고 여길 수도 있다.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더 장수한 아이도 없다고 여길 수 있고, 팽조라는 건 엄청 오래 산 사람입니다. 팽조를 일찍 죽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늘과 땅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만물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있다. 이미 하나인 이상 또 달리 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하나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달리 말이 없을 수도 있는가? 하나라는 것과 말은 두 가지가 되며 그 두 가지와 하나로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미뤄 나가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야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세 가지가 되었으니, 그렇게 논의가 복잡하니 하물며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어찌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나아감이 없이 대시 크게 맞는 것을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 같은 말이라는 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걸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저걸 저렇게 생각하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대시라 그랬죠. 크게 옳은 것, 사실 이게 도잖아, 그죠? 도잖아. 앞에 도하고 똑같잖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도를 따라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의 장자의 논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쉽죠, 그죠? 장자 어렵지 않죠. 이걸 가지고 막 그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지고 있잖아. 막 아까 그 뭐예요, 두 가지와 하나로 세 가지가 된다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소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걸 보려고 큰 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장자를 읽는다 그러시면.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아이씨, 재물 엄청 기네. 무릇 도란 처음부터 한계가 없는 것이며, 자 이제 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항구성이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말에는 구별이 생기는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말이요, 아니면 논변 그런 거, 주장. 그 구별에 대해서 말해보자. 왼쪽에 대해서 오른쪽이 있고, 논에 대해서 의가 있으며, 논이라는 거는 논쟁, 의에 대한 의라는 거는 뭐 풀이 그런 거겠죠. 자, 분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구변, 요것도 역시 나누는 것이 있고,
경에 대해서는 쟁이 있다. 이것을 8가지 덕이라고 한다. 논의, 분변, 경쟁, 그 다음에 좌우, 뭐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우주 밖의 것에 대해서는 성인은 이를 그대로 묻어둘 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우주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인은 논하긴 했지만 깊이 관여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춘추는 공자가 지은 책이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책이고 선왕이 기록한 것이지만 성인은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하긴 했을 때 시비선하게 판정을 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은 것이 있고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가? 성인은 도를 자신의 몸으로 품으려 하는데 대해서 소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도를 분석해서 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분별한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도가 있으면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그 자체로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도를 여기서 논하는 사람이란 게 누구였습니까? 아까 나왔던 그 유가하고 묵가 쪽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수준 낮은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위대한 도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며 위대한 변론은 말로써 나타내지 않는다. 위대한 어짐은 사랑하지 않는 듯하며 위대한 청렴은 그의 겸양을 드러내지 않으며 위대한 용기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도는 밝게 드러나면 도가 아니며 말은 겉으로 표현되면 불완전해지고 인은 고정되면 완전한 것이 못되며 인이란 건 어질다 그런 말이에요. 청렴은 맑게 드러나면 믿을 수가 없고 용기가 남을 해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5가지는 둥근 것이지만 자칫 모난 것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지혜란 알지 못한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최고의 경지이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말, 도로 나타내지 않는 도를 누가 알까? 만일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천부라 부를 수 있으리라. 천부라는 거는 뭐 엄청난 뭔가인데, 근데 굳이 그냥 아실 필요 없어요. 엄청난 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는 아무리 부어도 차는 일이 없고 아무리 퍼내도 마르는 일이 없다. 그럼에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이 같은 경지를 일러 보광이라 한다. 보광도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요런 용어 하나하나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부분 내용이 그 일반 왕필본 도덕경 1장하고 비슷해요. 1장에 보면은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이나 이름 붙이면 이름이 아니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 도가도 비상도 명가변 비상미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죠? 그 얘기하고 지금 여기 요 부분 얘기가 되게 비슷한데 요 의미는 적어도 아마 왕필본의 시초는 아마도 이제 전국시대 중기쯤 도가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죽간본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맨 처음에 도가하고 노자시대의 도가하고 그 다음에 그 장자가 살던 시대의 도가는 사상적으로 도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옛날 요임금이 순에게 물었다. 나는 종과 회 그리고 서호 세 나라를 토벌하고자 한다. 이거는 나라 이름입니다. 즉위한 이후로 마음이 석연치 않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순이 대답했다. 그 세 나라의 군주는 아직도 쑥대밭 같은 미개지에 사는 자들이다. 폐하께서 석연치 않으신 것은 어찌된 일인가? 옛날에는 10개의 해가 한꺼번에 나와서 만물을 모두 비추었다. 하물며 덕이 해보다도 더 뛰어나신 폐하께서라면야 어떻겠느냐? 요거는 뭔가 좀 이상하네요. 뭔가 그 앞뒤 내용하고 뭔가 잘 안 맞죠? 잘못 끼워진 구조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굳이 이걸 끼워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상 맥락상으로 보자면은 뭐 요임금이 이제 요하고 순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이거든요. 근데 그 아까 그 뭐죠? 소요유편에서도 나왔듯이 장자에서는 되게 희화화돼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희화화돼서 이제 쟤들 헛소리한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아마 그런 글을 써놓고 뭐 잘못 끼워넣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나올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설결도 사람 이름, 왕예도 사람 이름입니다. 자, 설결이 왕예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사물이 모두 시인하는 바를 아십니까?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선생께서는 선생이 알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 그렇다면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자,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그러나 거기 대해서 시험 삼아 얘기해 보도록 하자. 내가 말하는 안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느냐? 내가 말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는 것임을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내 시험 삼아 너에게 물어보자. 사람이 습지에서 자면 허리에 병이 나고 반신불수가 되는데 미꾸라지도 그런가? 나무에 있으면 사람은 두려워 덜덜 떠는데 원숭이도 그런가? 이들 셋 중에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알고 있느냐? 사람들은 소돼지 따위 가축을 먹고 사슴은 풀을 먹으며 지네는 뱀을 즐겨 먹고 올빼미와 까마귀는 쥐를 즐겨 먹는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누가 올바른 맛을 알고 있느냐? 원숭이는 편저를 짝으로 삼고 편저도 뭐 원숭이겠죠. 술록은 사슴과 교배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논다. 모장과 여희는 사람들이 미인이라지만 물고기는 그를 보면 물속 깊이 숨고 새는 그를 보면 높이 날아가고 술록은 그를 보면 놀라 달아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누가 천하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알고 있다고 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인의의 기준이나 시비의 방향이 어지러이 뒤섞여 있다. 내가 어찌 그 분별을 알 수 있겠느냐? 자, 아까 맥락하고 비슷한 얘기 나왔죠, 그죠? 자, 설교리 또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이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해라는 거는 여러분 뭐 얻고 잃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득하고 손해. 자, 그러면 지인이라는 건 여기서 잃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뭐 선인, 신선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인. 그렇다면 지인은 본래 이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왕해가 말했다. 지인은 신묘한 것이다. 큰 연못을 말릴 뜨거운 불이라도 그를 뜨겁게 할 수는 없고 황하나 한수의 물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도 그를 춥게 할 수 없으며 사나운 우레가 산을 쪼개고 바람이 바다를 뒤흔든다 해도 놀라운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앉아 이 세상 밖에 논이는 것이다. 죽음과 삶도 자기에게 변화를 줄 수 없는데 하물며 이득과 손해의 평가야 어떻겠느냐.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다.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구작자 장호자. 나는 스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성인이란 세속일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해를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무엇을 추구하지도 않거니와 도를 따르지도 않는다. 무엇인가를 말한가 하면 말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이렇게 해서 속진 밖에서 논인다. 속진이라는 것은 세상이요 라고 말입니다. 스승께서는 이것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하셨지만 나에게는 영묘한 도리를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호자가 말했다. 그것은 황제께서 들었다 해도 당황했을 말입니다. 황제라는 건 뭐 천자겠죠. 자,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도 역시 너무 서두른 듯합니다. 달걀을 보고 닭 우는 것을 바라고 탄궁을 보고 새구이를 바라는 격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허튼 소리를 해볼 테니 당신도 그렇게 알고 들어주길 바랍니다. 네가 말하긴 하는데 내 생각엔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성인은 해와 달에 의지해서 행동하고 우주를 옆에 낀 채 만물과 꼭 붙어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혼돈 그대로에 두고 귀천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고로이 몸을 쓰지만 성인은 우둔하며 멍청하며 억만년의 변화 속에 몸을 맡기면서도 완전한 순수의 도를 한결같이 지닙니다. 만물을 모두 있는 그대로 두고 따뜻이 시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지금 이어지는 얘기 같은데 좀 기네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삶을 즐기는 것이 미혹이 아닌지 내 어찌 알겠습니까?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어려서 고향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잊은 자와 같지 않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희는 에라고 하는 고장에, 그러니까 에라는 것은 땅 이름이겠죠. 곳의 국경을 수비하는 관리의 딸이었습니다.
진나라 북쪽 진나라가 처음 그를 데려왔을 때에는 어찌나 많이 울었든지 옷깃이 젖을 정도였지만 임금의 초소에 들어와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자 처음에 울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처음에 삶을 휘구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꿈속에서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던 자가 아침이 되자 슬픈 현실에 울기도 하고 꿈속에서 울고 있던 자가 아침이 되자 즐겁게 사냥을 떠나기도 합니다.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꿈속에서 또 그 꿈을 점치기도 하다가 깨어난 후에 비로소 그것은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한 자만이 이 삶이 큰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깨어 있다고 자만하며 아는 체하고 임금이니 목동이니 하지만 우울한 짓입니다. 나와 그대는 모두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역시 꿈입니다. 이 같은 말을 지극히 괴이하다 라고 합니다. 만세 뒤에도 위대한 성인을 만나게 되어 그 뜻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것만큼의 행운이라 할 만합니다. 나와 그대가 논쟁을 벌였다고 합시다. 그대가 나를 이기고 내가 그대에게 졌다고 한다면 그대는 과연 옳고 내가 그른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대를 이기고 그대가 나에게 졌다고 한다면 나는 옳고 그대는 그른 것이겠습니까? 그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은 그른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옳다거나 우리 모두가 그른 것은 어떻습니까? 나나 그대나 모두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올바로 판정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대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올바로 판정해달라고 한다면 이미 그대와 입장이 같으니 어찌 올바로 판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올바로 판정해달라고 한다면 이미 나와 입장이 같으니 어찌 올바로 판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그대와도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판정해달라고 한다면 이미 나와 그대와도 의견이 다른데 어찌 올바로 판정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나와 그대와도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올바로 판정해달라고 한다면 이미 나와 그대와도 의견이 같은데 어찌 올바로 판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나 그대나 다른 사람들이나 모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기대할 것입니까? 변화하는 이론에 기대한다는 것은 아예 기대할 바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예로서 모든 것을 조화시키고 만연으로서 모든 것의 바탕을 삼는 것이 주어진 삶을 다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천예하고 만연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맥락상 이해하세요. 그냥 그렇고 그런 거겠죠. 천예로서 모든 것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옳다는 것과 옳지 않다는 것이 있고 그렇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옳다는 것이 만약 정말로 옳은 것이라면 옳은 것이 옳지 않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또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만약 정말로 그러하다면 그렇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것 또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도 있고 의리도 있고 무한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무한의 경지에 두는 것입니다. 시비를 따진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대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아까 구작자고 장호자 사이의 이야기이고요. 다음 얘기 한번 읽어보죠. 여기 읽으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제 옳다고 그 다음에 그르다라고 구별하는 행위나 아니면 거기서 파생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죠. 요게 장자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옳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서도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스킬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친구한테 그렇게 써먹어 주세요. 친구가 아마 그런 어버버하면 당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망량이 그림자에게 물었다. 망량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물요, 그물. 그물이 자기 그림자한테 물었다. 당신은 조금 전에는 걸어다니다가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 전에는 앉아 있다가 지금은 서 있습니다. 어째서 그처럼 일정한 마음가짐이 없습니까? 그림자가 말했다. 나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또한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뱀 껍질이나 매미 날개 같은 것이겠습니까? 어찌 그런 까닭을 알겠으며 어찌 그렇지 않은 까닭을 알겠습니까? 사실 그림자는 그 본래 개체를 따라가는 거니까 망량은 그림자를 의지하는 거고 그림자는 망량을 의지하는 거죠. 누군가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겠죠. 결국에는 전부 다 그냥 시비에 대한 비판에 대한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그 맥락을 벗어나진 않는 거예요. 자, 요게 재물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는 그 유명한 호전몽입니다. 자, 언젠가 장주가 장자입니다. 장자.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펄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유쾌하게 즐기면서도 자기가 장주임은 알지 못했다. 갑자기 깨어나 보니 엄연히 자신은 장주였다. 그러니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장주와 나비는 반드시 분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물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만물제동이다 막 그러고, 만물이 전부 다 이제 구별 없이 같은 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장자의 인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막 장자의 인식론은 만물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호주문만 딱 떼와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만 딱 떼와가지고 사실은 장자는 현실이 현실인지 꿈이 현실인지 구별하지 않으려고 했다. 장자는 유아론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하고 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비를 가리는 것, 옳고 그름 아니면 다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결국에는 어떤 걸 겨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거는 결국은 육아하고 묵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육아하고 묵가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 이야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장자는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따르는 가치라는 도가 사실은 그 옳고 그름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위쪽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장자가, 제가 예를 들면 수준이 낮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장자가 얘기하는 스킬에 속아 넘어가서, 얘기하고 있는 스킬에 속아 넘어가서 장자가 상대주의자다 아니면 장자가 그런 거다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어쨌건 장자가 재물론에서 계속하고 있는 얘기는 뭐 만물제동일 수도 있지, 그 사물들을 평등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장자는 자기는 도를 따르고 있고, 그 도라는 거는 남들이 얘기하는 뭐 인의예지 그런, 아니 목적처럼 겸해교리, 겸상의 겸교리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도라는 것은 일체 사물들을 구별하거나 아니면 시비를 따지거나 그 이전에 있는 것이다, 그 이전의 존재 근거 같은 것이다 라고 장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호전몽도 있고 조삼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장호자도 있고 구제학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끝.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그 장자는 그 유묵, 그 유자하고 묵자를 까기 위해서, 유가하고 묵가를 까기 위해서 자기 책을 지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요까지는 그렇고요. 그 뒤쪽 내용에 보면은 다시 또 이제 그럼 장자 본인의 철학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장자 본인은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냥 예를 들면 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끝나는가?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뒤쪽에 재물론 이후의 양생주, 인간세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편들을 보면은 또 장자 나름대로 하고 있는 얘기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해요. 그냥 단순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주의적으로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철학산책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 그 장자 4편 예전에 읽던 걸 가지고 와서 읽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그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계속 이렇게 읽을 것이고, 다음주 수요일날 11시에, 매주 수요일날 11시에 철학산책 그 계속 할까 싶어요. 네가 늦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방송을 계속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때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요거는 일방적인 강의 아니었으면 싶고, 서양 철학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 읽고, 일단 이런 것 좀 읽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아무튼 말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재방송은 제 채널에 올라가니까 그거 보시고 또 즐겁게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읽을 것들 좀 읽고요. 잘하는 거는 선생님 선생 높여 부르는 말이야. 높여 부르는 말. 장자 그러면 장선생님 그런 말이야.
공선생님, 공자. 맹자 그러면 맹선생님. 그래서 이름을 안 붙이잖아요. 장주라고 안 하잖아. 장주라고 안 그러잖아요. 장자라 그러지. 아니 초자라는 거는 그건 자작이라는 의미잖아.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라는 의미라니까. 둘 다 들자체지만은 거기선 자작, 여기서는 선생님. 자, 그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 이따가 그 좀 쉬다가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쉬다가 이따가 히어로 좀 마이트 매직 3 좀 하다가 미션 아마 하나 더 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어, 그 끝내도록 하죠. 자, 그 좀 쉬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철학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장자 4편 읽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